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지? 왜 남들은 잘 풀리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를 제가 읽으면서요. 아, 나도 쇼펜하우어적인 사람이구나.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이 행복 쪽으로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가짜 행복, 진짜 행복. 이제 진짜 행복을 쫓는 고통을 겪어야 할 때다. 안녕하세요, 아니모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강연에 가서 이렇게 여쭤보면은 어떤 분은 지금이요? 이런 분도 계시고 막 심란한 표정으로 내가 언제 행복했더라? 이렇게 막 고민하는 그런 표정들도 보이거든요. 평생에 몇 번 아주 큰 일을 해내고 느끼는 행복이 아니라 좀 크기가 작더라도 자주 행복해야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나이가 40살쯤 넘어가면서는 웃음이 줄고 웬만해선 재미도 없고 좀 뻔하고 다 시시해진다고 할까요? 한 40살이면 인생의 중반에 온 건데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다는 말이죠. 남은 반이 막 기대가 되기보다는 뭐 그저 그렇겠지, 비슷하겠지 하면서 체념을 한다면 이 소중한 삶이 너무 아깝잖아요. 행복의 열쇠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주 크게 영향을 받은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지혜, 그 철학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쇼펜하우어 하면은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해서 염세하니까 좀 부정적이고 뭔가 비관적인 느낌이라서 관심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세월이 지나면서 삶을 고통으로 바라보는 이 철학이 오히려 삶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또 제가 음악을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면서 쇼펜하우어에 가까워졌어요. 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니체나 비트겐슈타인 같은 철학자, 또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 심리학자, 헤르만 헤세, 발자크, 또 마르셀 프루스트, 앙드레 지드, 톨스토이, 에밀 졸라 등 문학가뿐 아니라 바로 음악가들, 바그너, 슈트라우스, 마할러 등에게 그러니까 전 분야에 엄청나게 영향을 줘요. 세계의 거장들의 철학자인 거죠. 그러니까 니체의 경우에는 쇼펜하우어 책 딱 한 권을 읽고 바로 철학자가 됐거든요. 젊은 시절에는 쇼펜하우어도 이 철학자 헤겔한테 완전히 밀려가지고 완전히 빛을 못 보고 살았어요. 근데 그렇지만 언젠가는 자기 철학이 인정을 받을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는 있었죠. 31살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을 썼긴 했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63세에 이 책의 부록인 소풍과 부록이라는 책이 완전히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때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 건지 그 처세술과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려줍니다. 인생이 원래 쉽게 술술 잘 풀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지? 왜 남들은 잘 풀리지? 하고 불평만 하게 되잖아요. 인생이란 도대체 뭐냐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자유한 이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원래 힘든 거다. 염세주의. 인생은 고통이라는 걸 전제로 출발해요. 뭔가 갖고 싶은 게 있고 욕망이 있는데 갖지 못할 때 우리는 불만이 생기고 불행한 거잖아요. 바로 그럴 때 예술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예술 작품을 보면요, 지옥의 모습을 묘사한 건 굉장히 많아요. 그림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그런데 천국은 묘사가 어려운 거예요. 그건 우리가 행복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쇼펜하우어가 음악을 굉장히 사랑했는데요, 음악은 다른 어떤 예술과는 확실히 다른 그 특성이 있고 그 어떤 예술의 그 형태 중 최고다라고 말을 했어요. 특히 인간의 의지의 고통을 초월하게 하는 예술의 힘이 가장 뚜렷한 것이 음악이다라고 말을 했으니 음악은 굉장히 칭송한 거죠. 쇼펜하우어가 또 플룻을 아주 잘 불었는데요, 거의 매일 점심을 먹고 나서 배가 좀 부르면 불어. 네, 쇼펜하우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가는 바로 모차르트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받은 음악가가 있죠. 바로 독일의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예요. 바그너가 41살 때 쇼펜하우어의 아까 말씀드린 책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읽었어요. 그걸 읽고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아주 연구를 깊이 하면서 평생 그를 칭송을 했는데요. 심지어 바그너를 추종하던 사람들, 바그네리안들이 쇼펜하우어를 쥐리 대학의 교수로 추천하기까지 해요. 결국 안 됐지만요. 굉장히 팬심이 대단했던 거죠. 당시에 바그너가 오페라 니벨룽겐의 반지를 대본이 아니라 시라고 하죠. 이거를 쇼펜하우어에게 보내요. 존경과 감사라고 써서 보내는데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좀 난감한 거예요. 쇼펜하우어의 눈에 바그너가 쓴 문장들이 좀 어색하고 비논리적이었던 거죠. 그런 불만을 이제 여백에다가 가득 표시를 합니다.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악보가
하버드 대학교 희귀 문서 자료관인 호튼 도서관에 보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사실 바그너를 음악가로서 인정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그너의 편지에 답장도 평생 안 했어요. 네, 안타깝지만 바그너의 사랑은 일방통행이었네요. 그렇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바그너가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에서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녹여낸 거죠. 특히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쇼펜하우어가 죽기 직전에 작곡이 돼서 아마 쇼펜하우어는 이 작품을 모른 채 세상을 떠났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바그너가 이 자서전 나의 산에서 쇼펜하우어의 그 책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로부터 받은 영향이 자신의 남은 생애 동안 가장 특별하고 결정적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그 프리드리히 니체가 21살 때 쇼펜하우어에 빠집니다. 이 바그너의 영향으로 쓴 니체의 첫 저서가 비극의 탄생이죠. 이거를 바그너에게 또 헌정해요. 이 두 사람이 고대, 비극, 그리스, 음악 이런 데에서 아주 말이 잘 통한 거죠. 딱 10년 동안만요. 나중엔 절교해요. 네,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또 완전히 심취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구스타프 말러. 말러 교향곡 5번 사악장의 아다지에토의 그 애절한 주제가 어디서 왔는지 아주 명확하죠. 어쨌든 말러가 이 빈티를 지휘하면서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여러 차례 이제 만졌는데 말러의 교향곡 3번은 아예 또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가사가 사악장에 나오고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도 말러의 3번의 이 영향을 받아서 그 유명한 교향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쓰잖아요. 그리고 말러의 교향곡 6번 제목 완전히 염세적이잖아요. 비극적. 네, 이렇게 쇼펜하우어의 비극에 대한 예찬을 아우르는 염세주의가 바그너뿐 아니라 니체와 말러에게까지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치 쇼펜하우어의 사상이 바그너와 말러의 음악으로 나레이션 되는 것 같다고 할까요? 무엇으로 나의 내면을 채워야 하는가? 이게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를 제가 읽으면서요. 나도 쇼펜하우어적인 사람이구나. 부직불식간에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이 행복 쪽으로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매 순간 좀 행복하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격하게 공감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눌게요. 그 재기발랄한 쇼펜하우어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운데 또 충족이 되고 나면 또 막 무료해지잖아요. 이 고통과 권태, 무료를 종횡무진 왕복하는 것이 정말 인생이죠. 그 인생의 고통이라고 말한 쇼펜하우어의 고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고통. 하나는요, 무게중심이 밖에 있는 그 가짜 행복을 쫓느라 느끼는 고통이에요. 또 하나는 무게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옮기는 진짜 행복을 위한 고통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며 우리가 이 진짜 행복을 쫓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가짜 행복을 쫓느라 힘들었던 건 아니었을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좀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제부터는 진짜 행복을 쫓으면서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를 해야 됩니다. 행복을 밖이 아니라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돈, 명예, 집, 구독자, 팔로워, 수 이런 바깥의 행복은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져도 내 안에 행복이 있으면 괜찮은 거죠. 이 안의 행복은 사실 아무도 뺏어갈 수도 없고 결코 없어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있는 한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쇼핑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이렇게 도파민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내면이 공허하더라고요. 댓글 달아주세요. 이 내면을 채우려면 혼자서도 잘 있을 수 있어야 해요.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 쇼펜하우어는 홀로 있는 것, 즉 고독을 즐길 수 있어야 가치 있게 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삶의 기준을 남이 아닌 나로 옮기면서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져 봐야 비로소 나를 긍정하는 이 자긍심과 자부심, 또 남에게 비굴하지 않는 당당함,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서 살 수 있는 품격을 얻게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려면 정말로 나에게 집중을 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채우는 거죠. 물론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사실 40살이면 적성을 찾는 데 필요한 그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을 나이잖아요. 나를 위한 운동, 글을 쓰고 독서를 하거나 무언가에 집중하고 몰두하다 보면 창의적인 생각들이
떠오르고 행복으로 이어지는 거죠.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그냥 있는 대로 인정을 해야 돼요. 난 이걸 원해.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인생을 쫙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생을 기쁜 마음으로 돌아보는 건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쇼펜하우어가 40대 위기를 겪었을 때 인생을 포기했다면 그의 철학은 세상에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겠죠. 바로 이 40대쯤에 누구나 겪는 인생과 마음의 위기를 정말 잘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두 번 다시 오지 않잖아요. 쇼펜하우어는 오늘은 단 한 번뿐이니까 하루하루가 하나하나의 인생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미래를 쫓느라 현재를 지나치지 말고 가장 진실되고 현실적인 것은 그냥 현실뿐이다 라는 걸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굉장히 현실적이라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쉽게 이해가 잘 되고 와닿는데요. 말로는 다 쉽지 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쇼펜하우어 자신이 이 말로만 떠들지 않았어요. 아주 낙천적인 사람이었고 인생을 정말 즐겁게 살았거든요. 인생은 즐기는 것이라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산 거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이 책은요, 그 밖에도 여러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데요.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씌이는 이유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나와 왜 반대인 사람에게 끌리는가, 그 실존적인 이유, 마음의 평정을 찾는 4가지 방법,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 1가지, 행복에 가까워지는 확실한 방법 등을 바로 이 책에서 확인을 해보세요. 인생의 반인 40살, 뭔가 이뤄내서 기쁜 시간도 있었지만 실패를 하면서 상실감도 크게 겪는 나이잖아요. 도대체 사는 게 뭔가, 이 마음의 위기를 다스리고 인생을 지혜롭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30가지의 현명한 해결책을 또 책에서 만나보세요. 저는 또 좋은 음악과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클래식과 일상을 연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